끝나면서 이제 개별 집행에 들어갈 건데요. 개별 집행에 들어가는데 중간고사 이후에 그것을 이제 개별 집행에 대해서 보고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거는 굳이 생각해 본다면 채권 집행에 대해서 압류명령, 추심명령 이런 게 이제 앞으로 중요시 돼서 익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집행법 그 자체의 문제이자 여러분 물권법 문제에서 배당 순위에 따라서 실제 배당액 막 이런 거 계산하는 거가 혹시 한 번쯤 해야 되는데, 그건 이제 이 강제경매보다는 저당권 실행에 있어서의 여러분이 물권법적인 부분에서 했던 거가 집행법도 관련이 있긴 한데 그런 부분이 혹시 시험에 다뤄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런 강론적인 집행, 그 다음에 중간고사 이후에 마지막에 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 이런 거 할 건데, 지금은 오늘 것까지는 총론적인 이야기가 쭉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잠깐 이제 중간고사 이후 부분의 진행에 대해서 살펴보고 개론적으로만 살펴보고 마치도록 할 테니까 봐요. 요걸 보면 알겠네요. 부동산, 지금 금전채권을 갖고 우리가 이제 강론적인 집행에 가려고 해요. 금전채권에 대칭되는 것은 비금전채권이죠. 뭐 인도청구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뭐 이런 거, 인도청구 이런 것은 비금전채권이고, 금전채권, 돈 받을 것에 대해서 그 대상을 부동산에 대한 집행을 할 거냐, 특이하게 부동산에 준하는 선박, 자동차 이런 거, 항공기, 거의 뭐 선박에 대한 집행은 부산 이런 부산 쪽에서는 있을 수 있는데 뭐 하여튼 이런 경우 특수한 경우가 있고, 부동산에 대한 집행은 강제경매가 있고 아까 잠깐 말한 강제관리 이런 게 있네요. 기본적인 절차는 그 대상물을 압류해서 현금화 시키는데, 종래용어로 이게 경매에 붙이는데 매각을 해서 이제 변제, 배당을 하는 요 루트가 기본 집행의 루트죠. 그래서 그 3단계 절차를 머릿속에 그려놓고 있으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 대상이 부동산의 경우 내지는 부동산에 준한 선박, 자동차, 항공기에 대한 집행, 다음에 동산에 대한 집행. 이 동산은 우리가 민법적인 동산하고 좀 넓게 보아서 민법적인 동산은 유체동산이라고 하고, 채권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동산 집행의 그런 상황으로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유체동산에 대해서는 역시 압류, 현금화, 변제배당 이렇게 되어 있죠. 유체동산은 주로 집행관이 하는 경우, 그래서 그 현장에 가서 동산에 대해서 압류하고 매각을 하는데, 그게 일반 사람 우리가 한테 알려져서 그 물건에 대해서 매각이 돼야 되는데, 어떤 집에 가서 지금 압류하고 그것을 매각하는 그게 이렇게 공개적으로 공평하게 이 매각되는 절차가 사실상 힘들어요. 동산의 경우는. 그러니까 부동산의 경우는 그 입찰한다는 게 입찰기일에 입찰하는 이런 게 있으니까 어찌됐든 거기에도 막 브로커가 있고 그렇다고는 하지만 공개돼서 하는 건데, 이건 말인즉은 공개됐지만 누가 어느 집에서 지금 현장에 있는 물건을 이것을 갖다가 지금 입찰을 시키는 데 대해서 공개돼서 공평하게 뭔가 한다라는 상황이 그렇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동산은 그렇게 금액이 크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그 절차는 그렇게 의도대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뭔가 좀 이렇게
공개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정보를 뭐 어떻게 알고 누가 뭐 지금 어떤 집에서 입찰하는 것에 대해서 가서 내가 입찰 그거 해가지고 그거 사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끼리 거기서 이렇게 한대요. 어떤 브로커성 있는 사람이 가서 사고 다시 채무자한테 또 다시 대판대 거기서 그러니까 참 내가 그래서 집행관이 하는 요거 한번 쫓아가 보고 싶은데 내가 웬만한 건 다 경험해 봤는데 요거는 경험 안 해봐서 한번 쫓아가 보고 싶은데 그거가 일반 사람이 구경 가는 식으로 쫓아갈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 그 집행관이 공식적으로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시찰 견학점 가면 안 되냐고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 집행 업무니까. 만약에 집행하다가 뭐 저항을 만나면 경찰관 이런 사람을 데리고 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구경 가는 식으로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그다음에 채권에 대해서는 계속 압류하고 현금하고 이게 실제 이제 제일 빈번하고 시험에서도 제일 빈번하고 왜냐하면 저번 때 언뜻 얘기했듯이 동사는 값어치는 작지만 심지역 타격은 크다고 그랬어요. 채무자한테 심지역 타격은 되게 커. 자기 주위의 물건에 막 그렇게 들어오니까 이게 막 감정이 그런 거지. 오히려 부동산은 등치는 크지만 뭔가 등기상으로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그게 어떤 심정적으로는 크게 이렇게 타격은 안 준다는 거지. 값어치적으로는 타격이지만. 한편 제일 편한 거는 경매는 그 과정이 좀 복잡하고 그러니까 제일 쉬운 거는 이 월급 같은 거 압류하는 거. 어떤 채권 자체의 집행이 제일 이렇게 절차적으로 영향가가 있으면서 절차적으로 이게 간이하게 탁 자기한테 현금화하는 방식으로서 쓰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추심명령, 전부명령.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는 여러분이 결국 공부할 거지만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하도 많이 다루니까. 그 다음에 유채물의 인도 권리 이전 청구권에 대해서 현금화하는 거.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해서 현금화하는 거. 해서 현금화해서 변제 배당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압류, 현금화, 배당 이런 거죠. 동산에 대한 집행, 소개, 유체동산에 대한 집행, 채권에 관한 집행 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금전. 비금전은 지금 그림이 없네. 이런 상황을 지금 일단 미리 개관해보고 금전 집행의 3단계는 압류, 현금화, 만족의 3단계를 거친다. 압류, 현금화, 만족. 그 다음에 기본 집행에 있어서 평등주의를 취하고 있다. 우리 우선주의, 평등주의 대립 개념이고 그 다음에 군단, 뭐 이런 집단 이런 우선주의도 있지만 결국 우리는 평등주의다. 그래서 먼저 압류를 하고 해도 딴 사람이 뛰어들면서 나중에 결국 나눠 먹게 되니까 이게 남는 게 없고 뭐 이런 상황도 불만이 있을 수는 있죠. 그래서 평등주의를 우선주의로 가자 뭐 이런 식의 논의도 있는데 또는 군단 우선주의로 가자 뭐 이런 등등도 있는데 평등주의를 지금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죠. 집행 보조 절차에 대해서는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죠. 명시 절차 같은 거 그 이야기 다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집행에 있어서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강제경매와 강제관리가 있다. 이건 거의 쓰이지는 않는데 경제적으로 불황 시점에는 매각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 매각 대금이 그렇게 원래 값어치대로 제대로 쳐서 받지도 못하니까 잠시 그걸 파는 것보다는 관리해서 수익에 대해서 어떤 변제 등으로 쓸 수 있지 않나 라는 강제 관리 방법도 있다 생각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런 상태에서 강제 경매와
대칭되는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에 있어서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야기했고, 경매 종류별 뭐 사건의 추이 같은 거 있으니까, 2010년도 통계인데 강제 집행은 4만 1,000건이고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은 한 6만 7천 건이 있네요. 6만 7천 건. 담보권 실행 경매가 더 많네요. 사건은 1대 1.67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채권 기타 재산권, 요게 60만 건이네요. 60만 건. 경매에 4만 1,000건 정도의 강제 집행에 있어서 대비돼서 채권 기타 재산권에 아까 주로 이제 압류, 추심, 압류, 전부 이런 건일 것 같은데 69만 건이나 있네요. 69만 건. 되게 높아요. 그래서 쭉 보면서 이제 실제 강제 집행, 이제 제일 이제 대상을 좁혀서 부동산에 대해서 집행하는 것의 흐름만 개요로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제 경매를 신청하는 거예요. 경매를 신청하면 경매가 개시되는 결정이 되면 이제 그 부동산에 대해서 압류가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면 그 경매 개시 결정에 의해서 압류가 돼요. 그래서 압류되면서 이제 등기가 촉탁돼서 올라가 버려요. 그 부동산의 압류 등기가 올라가 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법원은 배당 요구를 언제까지 하라고 결정을 해줘요. 배당 요구의 종기, 마지막 날짜를 결정해줘요. 그러면서 한편 매각 준비를 해요. 법원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뭔가 감정가 같은 거, 이런 거를 이제 계산을 해서 매각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매각할 건가, 방법 등을 지정 공고 통지를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입찰이라든지 하는 건데, 매각이 실시되는 용어를 종래는 경매라는 용어 중에 지금은 매각한다. 그래서 매각이 실시돼요. 그래서 입찰에 실패하면 새롭게 경매를 다시 하는 거, 그게 제일 왼쪽이고, 그 다음에 매각이 실시되고 매각이 이제 결정돼요. 매각이 결정되고 낙찰받은 사람은 대금을 납부해요. 대금을 납부해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금을 납부하니까 그 매각이 됐으니까 지금 대상 목적물은 새롭게 입찰받은 사람한테 넘겨줘야 되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을 촉탁을 해요. 그자한테, 입찰받은 사람한테 이제 이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넘기고, 그런 상태에서 이 매각 대금을 갖고 배당 절차를 밟는다. 이 경우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 인도 명령은 새롭게 그 낙찰받은 사람이 이제 그 물건 자기 거로 가져가야 되는데 안 내놓으면 법원한테 인도를 명령해달라고 해서 이것에 의해서 자기가 뺏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소유주인 채무자가 순수히 안 줄 때 그것을 갖다가 인도하라는 명령을 법원한테 받아서 자기가, 그러니까 별도로 인도 청구 소송을 따로 낼 필요 없이 이 절차 속에서 인도 명령을 받아서 자기가 가져가요. 입찰해서 낙찰받은 그 사람이. 그런 간이한 이 절차 속에서의 인도할 수 있게끔 배려해주는 인도 명령 제도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이전 등기가 촉탁에 의해서 되고, 그 다음에 실제 인도가 안 됐을 때는 인도 명령에 따라서 이제 인도를 시키고, 이런 절차가 있고, 최종적으로 이제 채권자들이 배당에 있어서 이제 배당을 받아가는데, 이 절차 전체는 실제 한번 해보면 되고, 쭉 상당한 분량인데 머릿속에 이 절차의 이미지를 생각하고, 우리는 대충 조문을 갖고 이렇게 절차가 간다라고 하고, 실제 뭐만 한번 나중에 검토해 봐야 되냐면 배당 어떻게 하느냐, 그 계산하는 거, 그것만 한번 연습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건 배당 순위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뭐 예를 들어 소액 최우선 보증금이 1순위고 뭐 국세 같은 거 세금이 앞서고 뭐 이렇게다가 8순위 뭐 이런쯤 가면 일반 채권은 거의 국물도 안 남는 거죠. 그렇게 되면 웬만한 거는. 이렇게 해서 지금 부동산 집행에 대한 강제 집행, 강제 경매 그 절차의 흐름의 개요까지 보고 나머지는 이제 중간고사 끝나면서 강론으로 들어가서 하도록 할게요.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수고하셨어요.